안녕하세요. 코인박이비인후과 박윤식 원장입니다. 방금 전에 양치를 했는데도 입냄새가 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어서 오래되거나 구강이 건조하거나 위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 입냄새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양치 직후에도 입냄새가 계속 난다면 편도결석 때문일 수 있습니다. 편도라는 구조물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입 안쪽에 인두 안쪽에 위치해 있는 임파선 혹은 임프 조직을 편도선이라고 합니다. 이 편도선은 기본적으로 분화구처럼 패여 있는 편도와라고 하는 구멍들이 나 있고요. 이 구멍들에 음식물이 끼고 여기에서 세균이 자라면서 그러면서 노랗거나 하얀 알갱이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편도결석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결석이지만 돌처럼 딱딱하지는 않고요. 약간의 물렁물렁한 덩어리인데 음식물과 세균이 같이 자라는 거기 때문에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편도의 모양 혹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편도에 있는 구멍, 편도와의 크기 그리고 그 깊이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천적으로 편도가 원래 크고 구멍이 좀 많이 패여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편도결석 발생의 가능성이 높게 되겠습니다. 편도결석은 구강 내 음식물을 제때 청소해 주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이 세균들과 남아있는 음식물들이 뭉쳐져서 편도결석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구강 위생 관리를 소홀하게 하시면 음식물이 구강 내에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편도결석이 생기기에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편도염을 자주 앓게 되면은 편도염 때문에 염증 반응에 의해서 편도의 구조가 좀 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편도와라고 하는 구멍이 좀 더 커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이 좀 더 잘 낄 수 있는 그리고 편도결석이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가 있는 분들은 이런 콧물들도 어떻게 보면 세균들의 감염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편도에 세균이 좀 더 잘 증식하기 쉬운 그래서 편도결석이 잘 생기기 쉬울 수 있습니다. 편도결석은 가만히 놔둬도 어느 정도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빠지거나 혹은 재채기를 하신다거나 양치를 하면서도 빠질 수도 있고요. 본인이 면봉이나 칫솔 등으로 그 차 있는 결석을 누르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안쪽에 깊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실제로는 해보시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시다가 보면 인두, 즉 편도 조직에 염증이 상처가 나면서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다시 편도염이라든가 인두염 같은 염증 반응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는 더 세균 감염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본인이 제거하지 마시고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셔서 제거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글을 여러 번 해서 씻어낼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기는 한데요. 저도 직접 해봤지만 실제로 혼자 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오셔서 제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편도결석은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심각한 질병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꼭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목의 이물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은 발생하신다면 이비인후과에서 내원하셔가지고 제거하시는 것이 혼자 직접 하시다가 염증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편도결석이 너무 크거나 돌이 많거나 그런 경우에는 편도의 구멍을 화학적 소작술을 이용해서 막아주거나 아니면 편도를 완전히 절제하는 편도절제술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도결석 자체는 편도절제술을 시행하는 그 수술에 적응증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적응증이라고 하는 말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편도절제술의 적응증으로는 주로 편도염이 한 달에 수차례 혹은 1년에 수차례 발생하는 경우에 주로 수술의 권유를 드리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신다면 편도를 실제 절제하는 편도절제술보다는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셔서 편도결석을 제거하시면서 관리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구강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음식물을 섭취한 후에는 바로바로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고 하루에 수차례 가글액을 이용하든 혹은 물을 이용하든 가글을 해주시면 음식물이 끼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강이 마르는, 즉 건조한 것도 편도결석의 원인이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이 마르지 않도록 수시로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잠들기 전에는 칫솔 혹은 치실을 이용하여서 구강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증상은 세균이 증식하기 좋고 그로 인해 편도결석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이 있다면 하루빨리 이비인후과에 오셔가지고 정확한 진단과 함께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편도결석 자체는 정상적인 편도 구조물에 음식물이 끼고 거기에 세균이 자라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 질환 자체는 염증을 만들거나 뭔가 치료를 당장에 요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입냄새라던가 목의 이물감에 불편감이 발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본인이 제거하시기보다는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셔서 편도결석을 제거하시는 방향이 좋겠습니다. 이상 코앤박 이비인후과 박윤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